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시어머니 상을 치르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 채널을 알게 되었어요. 각자 제각각 사연이 얼마나 가슴을 울리던지 저 역시 제 사연을 여기에 써볼게요. 어머님에겐 금쪽 같은 아들 둘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동네에서 큰 슈퍼마켓을 하고 있었고 저희 남편은 지방의 공무원이었죠. 남편의 형은 어머님이 하시던 슈퍼마켓을 물려받아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꽤나 지역에서 큰 슈퍼를 운영하던 집안이었죠. 전 남편이 일하던 시청의 계약직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제가 남편과 눈이 맞아 결혼한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는 큰 반대를 했어요. 사실 저희는 평범한 집안이었고 제가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것이었어요. 공무원도 아니고 계약직이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너 그렇게 공부해서 겨우 만난다는 게? 네 형 봐라. 대들보가 얼마나 큰지 슈퍼하면서도 네 형수 만나서 저렇게 잘 사는 거 보면 모르겠어? 형은 형 인생이 있고 전 제 인생이 있죠.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해. 창숙이 아줌마 딸이 보건소 공무원이래더라. 너랑 잘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나이도 비슷한데 한번 만나봐. 여자 거기서 거기다. 어? 엄마, 계약직이면 어떻고 진짜 공무원이면 어떤가요? 제가 좋다는데. 도련님, 그래도 안 될 말이죠. 어머님이 공부시키는 게 어디 보통 일이었겠어요? 계약직 직원보다는 차라리 유압 사거리 미적은 미스백이 훨 낫겠어요. 미스백도 관심 있는 것 같던데. 미스백이 알차다지? 그럼요. 미용실하고 있지만 그래도 본인 상가에 결혼도 지금까지 안 했으니 꽤나 돈 많이 모았을걸요? 도련님이 미스백한테 장가가면 아마 팔자를 피겠죠. 그래, 너 좋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왜 하필 계약직 직원이야? 그리고 미스백이 얼마나 꼼꼼하고 살림도 잘하는지 동네에서도 소문이 자자해요. 그러지 말고 도련님, 미스백 한번 만나봐요. 그 나이에 상가까지 가지고 있으면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진짜 나중에 후회하기 싫으면 제 말 들으시는 게 좋을걸요? 저랑 잘 맞아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형수님도 엄마 부추기지 마시고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어머, 도련님은 동생 같으니까 이렇게 참관하는 거죠. 섭섭하시게 그러네. 그래, 네 형수가 널 어릴 때부터 봐왔는데 참견 좀 하면 어떠냐? 형님 되실 분은 다른 동네 치과의 치과 의사였어요. 본인 아들이 의사랑 결혼했다는 것을 매우 기뻐하던 시어머니였고 그것이 본인의 큰 자랑이었죠. 첫째 며느리가 의사라고 하니 시어머니 눈은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아들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계약직한테 정말 속상해라. 엄마, 그래도 결혼식장인데 좀 자중하세요. 그래도 재수씨 착한 사람이잖아요. 넌 모른다. 네 자식이 아마 이런 결혼을 해봐야 마음이 어떤지 알지? 그래도 착한 게 제일이죠. 아무리 잘나도 사람 못 돼봐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기까지 온 이상 엄마가 좋게 받아들이세요. 넌 왜 이렇게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니? 의사 와이프 뒀다고 네 일 아니라는 거야? 어머님, 제가 어머니 마음 잘 알아요. 대신 저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우세요. 당신도 그만 염장 찔러. 어머, 저 집은 신랑 측이 신부 측보다 더 울고 난리네. 누가 보면 팔려가는 줄 알겠어. 신부 괜찮은데 왜 저래? 그러니까 말이야. 저것도 보기 안 좋아. 식장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시어머니였기에 저 역시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왕 행복하게 살기로 한 결혼이니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싶었죠. 우리 집은 행사가 많은 집안이니 대소사를 잘 챙겨야 할 거야.
네, 알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형님 도와서 열심히 할게요, 어머님. 네 형님은 왜 끼니? 치과 의사가 이런 거 할 시간이 있겠어? 이제부터 네 몫이야. 괜히 네 형님 힘들게 할 생각일랑 마라. 아, 그럼 저 혼자 하면 되나요? 당연하지. 이런 것도 각오 없어? 아니에요. 열심히 할게요. 그래, 동서가 수고 좀 해줘. 솔직히 의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 그래도 명색의 의사인데 내가 밖에서도 이렇게 바쁜데 안에서 이렇게 바쁘게 살 순 없잖아. 내 몸이 여러 개도 아니고. 네, 형님 이해해요. 제가 할게요. 그래도 동서가 말이 통해서 좀 낫네. 꼴에 능력도 없으면서 이런 거 하기 싫다고 왈가왈부하게 되면 골치 아파지잖아. 안 그래? 그러면 바로 소박이지. 우리 아들이 자그마치 공무원인데 이거 다 감수해야지. 그건 그래요, 어머님. 근데 요새는 분수도 모르고 주제 파악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길래 동서도 혹시 그러나 싶어 말해본 거예요. 어찌나 죽이 잘 맞던지 속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는 만큼 버텨보자 라고 생각이 들었죠. 생각보다 시댁의 일은 정말 많더라고요. 종갓집이라 그런지 챙길 것도 많았고 한 번 모이면 좋게 60명이 넘는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상을 치러야 했어요. 그래도 네가 음식 솜씨 하나는 좋구나. 뭐 볼 게 있나 싶었는데 다행이야. 어머님 입맛에 맞으셔서 다행이에요. 어머님, 이거 치우고 저 상 드릴까요? 그래, 얼른 해. 어른들 오시지 않니? 도와주는 이모님들과 같이 해내는 행사였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행사를 치르다 보면 제정신이 아닐 때도 많았거든요. 힘들지? 이제 이런 행사들 서서히 없애라고 형이랑 내가 말했는데 엄마도 참 고집을 피우셔. 때가 어느 때인데. 에이, 그래도 하던 건 해야지. 괜찮아. 나한테 시집와서 고생만 하는 것 같아 그러지. 내가 머구리 잘났다고 엄마는 당신만 부려먹으시는지 몰라. 난 괜찮아. 그래도 내가 싹싹하게 구니까 어머님도 많이 마음이 열린 모양이야. 일할 때는 전적으로 잘해주셔. 그럼 다행이야. 능력이 없던 저를 미워하시던 시어머니도 집안의 대소사를 제가 훌륭하게 끌고 가자 저를 달리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얘기는 싹싹하다는 것이었죠. 옷이 그거밖에 없니? 내일은 나랑 백화점이나 가자꾸나. 백화점이요? 그래. 매번 어른들 상 치우고 하다 보면 옷이 여러 개 필요할 텐데 한 벌 사줄게. 너 이뻐서 사주는 게 아니라 내 얼굴 봐서 사는 거니 오해하지 말고. 어머님 감사해요. 그래도 옷 없다고 신경도 써주시고. 감사는 무슨? 내 생각해서 사준다는 거니까 오해 마라.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마음은 절 기특해 하신다는 걸 알긴 했어요. 동서는 좋겠다. 어머님이 옷도 한 벌 해주신다고 하고. 네? 아무래도 어른들을 많이 뵙기도 하니 어머님이 신경 쓰이셨나 봐요. 하긴 어머님이 동서 같은 사람 신경 쓸 사람은 아니긴 해. 여기서 일해주시는 이모님들이랑 아마 같이 생각할걸? 그래도 형님 말씀이 심하시네요. 심하긴 뭐가 심해. 팩트인걸.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어머님이 동서랑 서방님 결혼시키기 전에 어떻게든 이 결혼 깨려고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들이밀었는 줄 알아? 다 지나간 얘기지만 그 정도로 동서를 싫어하셨어.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렇게 들으니 충격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좀 잘해주신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야. 형님은 늘 어머님과 제 사이를 오가며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어? 첫째 너는 안 바쁘니? 아무리 병원이 네 거라고 해도 그렇게 매일같이 쉬어도 돼? 형님을 정말 예뻐하시는 시어머니였지만 어린 제가 대소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은근 예전처럼 저를 대놓고 미워하시지 않는 시어머니였어요. 제 진심을 알아주시는 것만 같아 좋을 때도 많았지만
가끔 형님은 그런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죠. 아, 저 안식년이잖아요, 어머님.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으니까 조금 쉬어가는 1년이에요. 하긴 너희 임신도 그렇고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어. 뭐 먹고 싶은 건 입는 거야? 아니요, 걱정이에요. 저 닮은 똑똑한 아들 어머님 품에 안겨드리려면 잘 먹고 쉬어야 임신이 잘 될 텐데 먹고 싶은 게 도통 없네요. 너 닮은 똑똑이 아들만 태어나면 내가 모든 걸 다 해주지. 얘 둘째야, 너 다른 거 말고 첫째네 가서 음식 좀 해줘라. 어머님이랑 동서랑 오늘 백화점 가기로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중요하니? 네가 잘 먹는 게 중요하지. 어머, 동서 미안해서 어떡해. 근데 내가 입맛이 도통 없어서 그래. 형님은 정말 얄미운 구석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렇게 전 형님이 먹고 싶은 것들도 만들어드리고 어머님 시중도 들고 그런 시집살이를 보냈어요. 그러던 중 형님은 진짜 아들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해 건강한 아들을 출산하였어요. 아우, 우리 큰며느리 장하다. 내가 언젠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우리 집씨가 얼마나 귀한데 이렇게 한 번에 아들을 태어나게 해줘. 고마워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저처럼 밝고 똑똑하게 키울게요. 너 닮으면 여한이 없다. 우리 큰애처럼 다정하고 너 닮아서 똑똑하면 이 시대의 최고의 신랑감 아니겠어? 어머님은 벌써 신랑이라뇨. 전 우리 아들 장가 보낼 생각에 벌써부터 눈물이 나는걸요? 아유, 내가 주책이다. 결혼 후 5년 만에 낳은 아이라 그런지 정말 귀한 장손이었어요. 어머님은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어머님은 중풍에 걸리셨고 왼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오고 말았어요. 우리 손자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했는데 참 어떡하니? 요즘엔 현대의학이 좋대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아는 한의사 친구 있는데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어머님은 쾌차하실 생각만 하세요. 역시 의사 며느리 두니 이런 게 참 좋구나. 고맙다 정말. 아니에요. 그런데 어떡하죠? 어머님 팔이랑 다리가 불편하시면 집에서 드시는 거 그리고 씻는 거 다 불편할 텐데 어쩜 좋아요. 그러게 다 늙어서 이젠 어쩐다니. 아, 그러지 말고 동서 보고 시중을 들라고 하면 어떨까요? 싹싹하고 큰일 해내는 거 보면 어머님 시중 드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닐 텐데. 그래? 그래도 내가 불편하지 않을까? 어머님은 서방님이 월급도 갖다 줄 텐데 본인이 이 정도도 안 해요? 하긴 그렇다. 이 집에 시집 왔으면 할 도리는 해야지. 형님의 부추김으로 전 어머님의 간병을 해야 했어요. 호랑이 같은 어머님의 간병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워낙 깔끔하신 분이어서 간호를 할 만했죠. 뭐 처음에는 솔직히 성에 안 찼는데 나이도 어린 것이 싹싹하고 일도 잘하는 거 보고 내 마음이 바뀌었어.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늘 애썼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알아주신 거잖아요. 우리 아들이 아직도 아깝긴 하다만 군말 않고 늙은이 간병하는 게 쉬운 거 아닌 줄 다 안다. 어머님이 병원 치료 열심히 하시고 운동하시면서 좋아지시면 그걸로 됐어요. 사실 네 형님이야 뭐 워낙에 엘리트에 잘 사는 집 딸이잖니. 며느리라고 예쁘긴 하지만 내가 편하게 내 얘기를 할 수 있나? 편하게 부릴 수가 있나? 우리끼리 있으니 말하는 건데 네가 참 편하다. 감격스러웠어요. 간병을 하면서 오랜 시간 붙어 있다 보니 어머님은 저에게 마음을 많이 열어주셨고 그러기에 저희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었어요. 처음엔 어렵고 엄격하기만 했던 시어머니였지만 이젠 편해져서 섭섭했던 마음까지도 토로할 수 있었거든요. 아버님을 일찍 여의고 이 큰 살림을 혼자 이끌어 가셨던 어머님은 사실 외로우신 분이었어요. 저희가 늘 옆에서 있어 드릴게요.
말이라도 고맙다. 그리고 섭섭한 거 있으면 다 풀자꾸나. 어머님이 이렇게 손 내밀어 주시니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처음엔 사실 성에 안 찼지만 그때 내가 왜 그랬나 싶을 만큼 너한테 고마운 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 다 잊고 지내자? 알겠지? 네, 어머님. 다 잊었어요. 엄마랑 내 아내가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이제서야 제가 바라던 바예요. 그래, 워낙에 네 처가 착하잖니. 자식들보다 오히려 나을 때가 있다니까? 에이, 어머님 과찬이세요. 진짜다. 사실 이렇게까지 간병하기가 어디 쉽니? 내가 시집살이 해봐서 알아. 매일 본인을 미워만 하던 시애미를 이렇게 모시는 거 어려운 거야. 동네 나가면 다 네 칭찬밖에 없다. 큰 며느리 똑똑해, 작은 며느리 다정다감해. 나보고 무슨 복이냐고 하더라. 몸이 쇠약해지셔서 그런지 많이도 다정해지셨어요. 그렇게 어머님을 간병해 나갔고 사이가 많이 좋아졌기에 저 역시 더욱더 어머님이 건강해지기만을 바랬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임신을 하였고 바라고 바라던 아이를 출산했어요. 괜찮다. 큰애가 대를 이었으니까 너는 뭐 딸이어도 괜찮아. 전 딸이든 아들이든 너무 좋은데요. 엄마가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래, 열심히 키워봐라. 너도 애를 낳았으니 뭐라도 해줘야지. 에이, 아니에요. 뭘 해주시게요. 사실 큰애 병원 확장할 때도 많이 도와줬고 결혼할 때도 이것저것 많이 해줬는데 사실 너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못 해줬잖아. 너도 그래도 사람인데 얼마나 섭섭하겠냐. 다른 거는 다 나눠서 줄 거 없고 그 양평에 있는 땅 하나 너한테 줄게. 이건 진짜 약속하마. 나 뱉은 말은 꼭 지켜. 네? 그 큰 땅을요? 어머님 진짜 전 괜찮아요. 사실 제가 돈 굴릴 줄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건 너무 벅차요. 김씨네 시집 와서 강씨가 김씨네 대소사 다 챙기지. 나 간병하지. 받을만 해. 어머님 정말 어쩔 줄 모르겠네요. 그동안 내가 미안해서 그런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 그리고 나중에 애 키울 때 두고두고 쓸모 있을 거야. 말이라도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에게 진정한 며느리로 인정받았어요. 지금은 어차피 네가 큰돈 쓸 데가 없으니 큰돈 쓸 때 말해라. 당장 팔아서 줄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너한테 갚을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저도 어머님이 이렇게 절 생각해 주신다고 하니 정말 기뻐요. 하지만 제 아무리 며느리로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머님의 아들 사랑은 정말 아무도 말리지 못했죠. 얘끼, 어디 오빠가 보는데 기집애가 끼어들어? 넌 딴 데 가서 놀아라. 할머니 너무해. 맨날 나만 미워하고. 저놈의 기집애가 못하는 말이 없어. 우리 장손, 할미가 여기 2만 원 줄 테니까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와라. 네 엄마한테 들었어. 반에서 또 1등 했다며? 석원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어머님. 어떻게 저런 애가 나왔을까요? 너 닮아서 그렇지. 애비 닮아 얼굴도 잘생겼고. 진짜 장손만 보면 배부르다. 그래도 너무 차별하지 마세요. 제가 동서 눈치가 가끔 보인다니까요. 차별은 무슨. 장요요서 오빠니까 잘 따르라고 하는 거지 뭐. 저와는 모든 것을 풀었다고 하지만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건 또 다른 문제더군요. 가끔은 너무하시다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어요. 하지만 나이 드신 분이니 이해하자라고만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도 계속 마음은 안 좋았고요. 너 윤희 이것저것 가르치지 말아라. 아무리 요즘 여자애들이랑 남자애들이 같다고 해도 여자가 너무 잘나면 남자 집안에 망조가 들어요. 알겠니? 어머님, 그래도 저한테 하나뿐인 딸이 윤희인데 어떻게 그래요? 어허, 내 말 들으라니까.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고 해도 집안에서 남자가 우뚝 서야 하는 법이야. 그게 순리고. 전 그래도 딸 하나 있는 거 정말 잘 키우고 싶어요.
석원이 못지않게 공부도 많이 시키고 싶고요. 내가 너한테 너무 잘해줬나 보구나. 이제 내 말에 토도 달 줄 알고. 그게 아니라 어머님, 세상이 변했어요. 그리고 윤희가 잘 돼서 석원이가 안 되면 그게 석원이가 잘못한 거지 윤희 잘못이 아니잖아요. 사실 가끔 어머님이 석원이랑 윤희 대놓고 차별하실 때 보면 너무 섭섭했지만 그래도 어른이니 그러려니 했네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무서워서 니네가 말이라도 하겠니? 며느리들 눈치 본다는 게 이런 거구나. 너마저 나를 눈치 보게 해? 아,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닌데. 됐다. 늙은이 참 별게다 서글프구나. 그래도 나한테 편한 게 너밖에 없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다그치니 내가 참 속상하기 짝이 없어. 죄송해요, 어머님.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어머님은 제가 섭섭하다는 말에 더 큰 섭섭함을 표하셨어요. 사실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섭섭해 하시니 그래도 풀어드리려 노력은 했네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어머님은 한치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장손 사랑은 여전했죠. 할머니, 저 미술대회 나가서 상 받았어요. 최우수상이에요. 잘했다. 근데 그런 거 어디다 쓰니? 어차피 여자는 시집가면 그만인 것을. 그래도 어머님, 학교에서 저렇게 윤희 혼자 나가서 탄 상이에요. 너 너무 오냐오냐 키우지 마라. 여자애가 저렇게 기고만장하면 집안 사내들이 될 것도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아들 월급이 뭐 몇천만 원이니? 미술 하는 것도 돈 많이 들어간다던데 적당히 시키고 다른 거 시켜. 싫어요. 전 미술 무조건 할 거예요. 어머? 저게 되바라져서 지는 동그랗게 뜨고 대드는 거 봐라. 어머님, 형님도 의사잖아요. 학창시절에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좋아하신 거 아니에요? 며느리랑 손녀랑 같아? 며느리는 우리 집 대를 이어줄 사람인데 당연히 따지고 따져야지. 그래도 너무 그렇게 대놓고 차별을 말아주셨으면 해요. 감수성이 한참 예민한 아이들인데. 참나, 요즘 세상 하여튼 이상하게 굴러간다니까. 공무원 월급이 얼마나 한다고 그 비싼 미술을 시키며. 아, 내가 말을 말아야지. 저희도 자식이 윤희 하나인데 하고 싶은 건 다 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나마 제가 부탁드려 차별은 덜해졌으나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손자만을 아끼시는 건 분명했어요. 딸아이 또한 차별을 받으며 살아갔고 제가 어머님을 계속 모셔왔기에 뗄래야 뗄 수 없어 지내왔죠. 나 진짜 할머니랑 살기 싫어. 맨날 욕이나 하고 딸은 필요 없다는 식이잖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할머니가 옛날 분이시잖아. 이해해야지. 그리고 윤희야, 넌 대단한 애야. 가끔 큰엄마가 와서 알랑방구 껴대면 그거에 좋다고 하하거리기나 하고. 할머니한테 그런 말 하면 못 써. 엄마는 분도 안 터져? 난 가끔 할머니가 엄마 이용하는 것 같던데. 솔직히 큰며느리 사랑은 엄청 나는데 병수발이나 뭐든 다 엄마가 하잖아. 할머니가 엄마한테 그래도 둘이 있을 땐 얼마나 다정하신데. 그거야 병수발 들어줄 사람 없으니까 그렇겠지. 어쨌든 엄마, 인생은 한 번인데 너무 그렇게 애쓰고 살지 마. 같은 여자로서 안타까워서 그래. 우리 딸 다 컸네. 엄마 인생도 많이 생각해주고 엄만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할머니라면 너무 지긋지긋하기도 해. 나 대학 가면 무조건 자취할 거야. 저보다도 어머님께 쌓인 게 많은 딸이었죠. 하지만 저 역시 저보다도 딸에게 막대하시는 어머님께 많이 쌓여있던 터라 이제는 전문 간병인을 모시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덧 대학생이 될 딸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 당신도 할 만큼 했어. 내가 전문 간병인 알아볼게. 당신도 이제 좀 쉬어야지. 윤희랑 당신한테 미안해. 고마워 여보, 이해해줘서. 이제 나도 좀 즐기면서 살고 싶기도 해. 하지만 간병인을 모신다는 말에 어머님은 정말 섭섭해 하셨어요.
그래도 20년을 넘게 네 수발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판 남한테 수발을 받니? 너희 뭐든 쉽구나. 어머님, 저도 이제 50이 다 돼가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제 딸 서울로 상경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죠. 세상도 정말 무서운데. 너 나랑 어디 좀 가자꾸나. 네, 어딜요? 글쎄 가보면 알아. 얼른 채비해. 어머님은 그런 저를 끌고 외곽에 있는 한적한 곳으로 갔어요. 그리곤 저에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네 땅이야. 네? 이 땅이 제 땅이라고요? 내가 그때 말했잖아. 양평에 있는 이 땅 다 네 거라고. 이거 받아서 팔면 원 없이 네 딸 미술 교습소도 차려줄 수 있잖아. 여자가 대학 나와서 시집을 잘 가려면 뭐라도 하나 있어야지. 아, 어머님. 전 어머님이 주신다고 했을 때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어머님 노후 자금으로 쓰세요. 너 잘 생각해봐라. 네 딸 따라서 서울 가는 게 능사인 줄 아니? 졸업하면 결혼시켜야지. 그리고 뭐 한다고 하면 또 돈 보태줘야지. 애비 공무원 월급으로 너희가 얼마나 모았겠어? 그건 그렇지만 아껴서 살면 돼요. 잘 생각해. 이 땅 너한테 증여해주기로 한 거 나도 큰 맘 먹은 거다. 물론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서 당연히 주려고 했지만 네가 날 지금까지 안 모셨으면 이런 생각도 안 했겠지. 그럼 어머님 말씀은 제가 계속 어머님 간병을 해드렸으면 한다는 거죠? 그래. 사실 나를 너만큼 아는 사람이 있니? 내가 아무리 큰애가 최고라고 해도 내 마음속 1번은 너인데. 그래도 어머님한테는 장순이 최고시죠. 그냥 이제 저도 편해지고 싶네요. 그게 섭섭해서 그러는 거야? 우리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 가문인진 알고 있는 거지? 그 가문의 유일한 독자인데 그럼 내가 어찌 안 예뻐하겠냐? 그냥 너도 그러려니 해. 서운한 거 있으면 여기서 다 풀고 가자. 내가 이렇게까지 하잖니. 그럼 저랑 약속 하나만 하세요. 윤희가 어려서부터 어머님한테 서운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해요. 사실 지켜보는 저도 마음이 아플 정도였거든요. 다시는 윤희 보고 여자라 어떻다 저떻다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알겠다. 노력할게. 그러니까 뭐 서울 올라간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알겠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마음 심란하게 해드려서. 어머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다시 어머님을 간병하기로 했어요. 당신 괜찮겠어? 윤희 따라 올라가고 싶다며.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윤희 아직 시집도 가기 전이고 또 어머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시잖아. 사실 보상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중에 우리 윤희한테 뭐라도 해주려면 땅이라도 있는 게 낫지. 미안하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당신이 고생하네. 이게 왜 고생이야? 그래도 어머님이랑 지금까지 쌓은 추억이 얼마인데. 말씀은 늘 저렇게 하셔도 마음만은 따뜻한 분이시잖아. 꼭 땅 때문만은 아니야. 면목 없어. 근데 정말 고맙다. 사실 우리 엄마 요양원에 모시자고 안 해줘서 너무 고마워. 윤희한테 매일 섭섭하게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땅 얘기까지 계속 하시는 거 보면 마음은 안 그러실 거야. 맞아, 그러시겠지. 그래도 윤희가 손녀인데. 어머님 옆에 남기로 한 뒤 어머님도 오히려 기분이 더 좋아 보이셨고 저 역시 기분이 참 좋았어요. 하지만 형님 아들이 로스쿨에 들어간 뒤 형님의 기세는 오히려 더 당당해져 갔고 그런 어머님은 형님을 정말 대견히 여기셨죠. 진짜 어쩜 이렇게 아들을 잘 키웠어. 너 닮아서 머리가 얼마나 좋은 거야. 엄마는 의사, 아들은 검사, 변호사. 대단하다. 변호사 되고 싶대요. 석원이가 워낙 얘기를 잘하고 그러니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학과 성적도 정말 우수하고요. 아휴, 내가 여한이 없다 정말. 김씨 집안에서 수제가 태어났어. 석원이 변호사만 되면 내가 다 해줄게. 역시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사실 지금도 서건이 탐내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 그럼요. 뭐 어디 장관 딸에 무슨 큰 중견기업 회사 딸에 제 병원까지 와서 서건이 얘기한다니까요. 변호사만 되면 더 난리 날 것 같아요. 아휴, 좋은 혼처자리 나서 결혼까지 하면 일사천리지. 근데 뭐 사실 아시다시피 병원도 불황이고 잘 키운 아들 하나 장가 보내려면 한두 푼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있는 집 며느리 데리고 와야 우리 서건이 뒷바라지도 착실히 해줄 텐데요. 그렇긴 하다. 서건이 큰일 하려면 처가가 빵빵해야지. 이 마트도 파리만 날린 지 오래됐고 애를 너무 잘 키워놔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라니까요. 좋은 집 며느리 얻으려면 서건이한테 아낌없이 투자해야 할 것 같아요. 뭐 돈 필요한 거냐? 에이, 부담 가지시지 마세요, 어머님. 뭐 똑똑한 애니까 알아서 처가살이하면서 잘 살겠죠 뭐. 우리 장손이 처가살이라니. 처가에 도움받는 건 당연히 괜찮지만 그래도 이 집이 보통 집이냐? 어디 우리 장소를 눈치 보고 살게 만들어. 그래도 요즘엔 그런 시대는 아니래요. 알아서 살게 둬야죠. 너도 알다시피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너희 줬잖냐. 애비마트 확장할 때 그리고 장사 안 될 때마다 매일 얼마씩. 또 너 병원 확장할 때도 그렇고. 어머님 아니었으면 정말 아찔해요. 딱 하나, 땅이 하나 남아있는데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땅이야. 어머, 어머님, 설마 그거 주시게요? 사실 이건 둘째 주려고 했다. 이미 말도 다 해놓은 상태라 뭐라고 해야 하니. 동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 땅을 받아요? 동서도 진짜 웃긴데요? 그래도 시집와서 지금껏 중풍 걸린 나를 간병하고 내 수족이 되어줬잖니. 어머님, 서방님이 돈 벌어다 줘서 쓰는 동서가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죠. 그런가? 당연한 소리죠. 동서도 참 뻔뻔하네요. 집안에 대를 이은 것도 아니고 꼴랑 어머님 간병 좀 했다고 참나 그걸 바라다니. 솔직히 저처럼 아들 하나 딱 낳아서 가문을 빛낼 사람으로 키워놓은 것도 아닐 텐데요. 걔도 한사코 안 받는다는 거 내가 준다고 한 거야. 어머님 몸이 안 좋아지시더니 정신까지 쇠약해지셨네요. 그게 아니라 그래도 걔가 내 비위를 제일 잘 맞추잖니. 어머님, 그래도 그건 아니 될 말이에요. 알겠다. 우리 장손이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으려면 내가 손 다 써놓으마.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 역시 어머님이세요. 우리 서건이는 정말 능력 있는 할머니가 뒤에서 받쳐주고 있으니 아무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그럼 그렇고 말고 걱정 마라. 우리 서건이는 내가 어느 누가 손가락질 못하게 빵빵하게 지원해 줄 테니까. 어머님 덕분에 정말 살만 나네요. 아마 서건이도 이 얘기 들으면 아무 걱정 없이 공부만 할 거예요. 그래, 그럼 다행이지. 우리 장손 아무 걱정 없이 키우는 게 내 소원인데. 어머님 덕분에 서건이 엘리트 코스까지 밟고 이제 장가갈 걱정도 안 해도 된다고 하니 제 묵은 채증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역시 어머님은 멋지세요. 형님이 오셔서 저렇게 얘기를 하니 시어머니는 홀랑 저에게 줄 땅을 준다고 하셨어요. 제 앞에서 말하시진 않았지만 워낙 목소리가 큰 분이니 방에서 하는 얘기가 밖에까지 퍼져나왔죠. 참 배신감이 들었어요. 동서 나 갈게. 아 맞다. 우리 서건이 동서 간 갈비찜 먹고 싶대. 다음에 전화할 테니까 좀 해놔. 형님 아들은 형님이 알아서 먹이세요. 뭐? 우리 서건이가 장손이잖아. 제 아들은 아니잖아요. 동서 진짜 웃긴다. 옛날엔 눈도 못 쳐다봤던 게 이제는 막 대드네. 사람한테 대들다뇨. 뭐가 그리 대단하신 분이라고 제가 눈을 못 쳐다보겠어요. 왜 이리 소란이야? 그네 아직 안 갔냐? 동서가 저한테 쌓인 게 맞나 보네요, 어머님. 참나 기가 막혀서. 뭐? 둘째나 왜 그러니 갑자기? 왜 그러나뇨? 지금 그게 하실 말씀이세요?
어머님 앞뒤 다른 거 정말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제 앞에서의 모습이 진짜 모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형님한테 하시는 얘기 우연히 듣고 놀랐네요. 아, 그거 다 들은 게야? 목소리가 워낙 크셔야죠. 두 분이 그렇게 웃으면서 떠드는데 안 들리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동서가 지금 동서한테 줄 땅 우리 석원이 준다고 하니까 단단히 화났나 봐요. 아, 그게 너한테도 뭐 말하려고 했는데 잘 됐지 뭐. 어차피 넌 돈 욕심도 없는 애잖니. 석원이가 장손이기도 하고. 그놈의 장손 진짜 지겹네요. 너 지금 나한테 지겹다고 했니? 아니 솔직히 그래. 너한테 땅 주려고 했다. 근데 우리 장손이 필요하다잖니. 그렇죠. 어머님은 말로만 저를 생각하시고 이럴 때는 늘 제 옆에 계신 적이 없어요. 그게 어머님 본심이시죠. 그래. 솔직히 네가 이 집에 대를 잇기를 했어. 뭘 했어? 우리 아들이 벌어다 준 돈 받으면서 살았잖아. 그럼 나 모셔야 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게 어머님 진심이시네요. 제가 어머님 모시려고 결혼했나요? 이 뒷바라지하고 여태까지 윤이나 정말 바르게 키웠네요. 근데 제가 겨우 이런 말 들어야 해요? 겨우 이런 말? 그래. 솔직히 까놓고 딸년 낳은 너한테 주기 아까워서 그런다. 왜? 역시 형님이랑 어머님 정말 잘 맞는 사람들이네요. 여태까지 제가 왜 그동안 어머님 곁에서 있었는지 참 현타가 오네요. 정말 모든 게 다 지겨워요. 뭐? 지겨워? 동서 말 막 한다? 석원이가 저희 집 장손이 맞긴 한 거예요? 동서,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 저희 집 장손이 맞냐고요. 아주버님 피가 섞인 건 맞아요? 아니 눈에 뵈는 게 없다고 아주 막말하네. 그럼 우리 남편 아들이지. 그럼 다른 사람 아들일까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인지 형님이 잘 알겠죠. 아주버님도 알고 계시던데 어떻게 그걸 모른 척하며 살았을까요? 아마 어머님을 봐서 참고 사셨겠죠? 너 증거 있어? 지금 네가 하는 말이 얼마나 날 모함하는 줄 알고나 있니? 모함이라뇨. 제가 모른 줄 알았나 본데 석원이 아주버님 아이 아니잖아요. 뭐야? 큰애야, 네가 변명해봐라. 지금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님, 동서 말 듣지 마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이 절 모함하고 있다고요. 모함이라니 형님 진짜 뻔뻔하네요. 석원이 유전자 검사까지 하고 아주버님 아이 아닌 거 다 밝혀졌다고 하던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주버님이랑 제 남편이랑 죽고 못 사는 형제 사이인 거 모르셨어요? 뭐야? 몇 년 전 윤희 아빠가 그러더군요. 저만 알고 있으라고. 부부 사이에 비밀은 없어요, 형님.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어떻게 사시는 줄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석원이랑 아주버님 혈액형도 다르고 임신 시기도 늘 이상하고 해서 유전자 검사까지 했다면서요. 그만해 동서. 나랑 따로 얘기해. 아니다. 여기서 얼른 말해봐. 역시나 불일치였고 형님이 그 앞에서 아주버님한테 싹싹 빌었다죠. 한 번의 실수였다면서. 아들이라고 데리고 산 세월 때문에 아주버님이 참으신 거래요. 아우, 머리야. 이게 다 무슨 상황이야? 본인만 참으면 된다고 하면서 제 남편한테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아주버님이 안쓰럽던지. 그래도 그쪽 가족 일이니 참견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주버님이 용서하셨다고 하니까 말이죠. 이게 입만 다물어서 될 일이야? 큰애 너 여태까지 날 기만했던 거니? 근데 뻔뻔하게 다 들키고도 이 집의 장손이 어떻고 하면서 절 또 비난하는 형님을 제가 왜 참아줘야 하죠? 어머님, 제가 다 설명할게요. 사실은 그게 말이죠. 닥쳐. 그동안 내가 멍청한 노인네로 보였냐? 그 긴 세월을 날 속이고 산 거야. 얘 둘째야. 당장 큰애한테 가자. 어머님, 이제 어머님도 저 찾지 마세요.
형님은 형님이 한 일 알아서 잘 푸시고 전 이제 제 딸이랑 남편만 챙길래요. 어머님은 전문 간병인 쓰시던지 하세요. 너 지금 내가 땅 안 준다고 했다고 그러는 거냐? 그 땅을 빌미로 절 주락펴락 하시는 어머님한테 더 이상 잘하고 싶지 않네요. 딸년 낳은 저는 이제 제 딸 챙기러 갈 거예요. 예,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어머님이 사랑하는 형님이랑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얘기를 좀 나누셔야죠. 그럼 전 빠져드리죠. 전 그 길로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당장 딸아이 서울 자취방을 알아보았죠. 당신 결국 엄마한테 다 얘기한 거야? 미안해. 당신이 비밀이라고 했는데 도저히 장손 타령하면서 또 날 기만하는 어머님 참을 수 없었어. 알 건 아셔야지. 본인 장손이 누구인지. 아니다. 내가 미안하지. 그동안 당신의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제 윤희한테 최선을 다할 거야. 그깟 땅? 애초에 관심도 없었어. 그냥 어머님이 날 생각해주는 그 진심 하나면 됐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날 생각하는지 정말 충격이야. 그러게 면목 없어 내가. 나 이제 어머님 도저히 못 볼 것 같아. 남편도 저에게 염치가 없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리고 형님네는 난리가 났어요. 내가 미쳤지. 너 같은 걸 며느리라고 그동안 둘째한테 섭섭하게 했던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걸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들 낳았다고 좋아할 땐 언제고 노인네가 이제 와서 이랬다 저랬다. 갑자기 수발들 며느리 없다고 하니까 지금 저한테 따지시는 거예요? 솔직히 의사인 제가 마트 사장 나부랭이랑 결혼한 것부터 감사해야 하는 일 아닌가요? 뭐야? 너 지금껏 우리 아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냐? 당연하죠. 정말 기우는 결혼이지만 그래도 가정적이고 평생 저한테 복종할 거라니까 결혼한 거예요. 어머님도 저라면 쩔쩔 매시고 집에 돈 좀 있고요. 내가 고양이 새끼를 며느리로 들였구나. 미쳤어 아주. 이제 어머님도 돌아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만하세요. 그냥 여지껏 그랬던 것처럼 서건이 장손으로 생각하시고 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 핏줄도 아닌 네 아들을 내 장손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야? 청심머리 없는 것. 너 내가 용서 안 해. 이가 이미 용서했어요 어머님. 용서 따위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몇십 년 동안 숨긴 꼬리를 드러내는구나. 저도 힘들었어요. 솔직히 모르셨던 거니 그냥 모른 체 하고 지내면 되세요. 그럼 어머님의 똑똑한 장손도 그대로고 엘리트 며느리도 그대로 남아있을 테니까요. 이 고얀 것.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 날 빙다리 핫바지로 봐? 그게 아니라 현실을 생각하자는 거죠. 당신 엄마한테 말본새가 그게 뭐야? 내가 아무리 덮고 지나가기로 했기로써니 그게 그렇게 당당할 일이야? 여보, 그래도 서건이를 당신 아들로 키웠으니까 당신 아들이지. 갑자기 1억이야? 뻔뻔하다 진짜. 서건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적 없지만 그걸 빌미로 당신이 이렇게 당당할 일이야? 그건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뻔뻔했으니 남의 아이를 내 아이라고 속여 키웠겠지. 우리 엄마도 안 이상 못 살겠다. 이혼해. 여보, 이혼? 지금 우리 나이에? 앞으로 평생 당신 얼굴 볼 자신이 없어. 어차피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이혼이면 소송으로 하는 게 낫겠지. 원래 어머님도 모를 수 있던 거잖아. 당신이 당신 동생한테 입을 나불거려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당신이 엄마한테 서건이 얘기하면서 돈 얘기 꺼낼 때 나조차도 이건 아니다 싶었어. 그냥 이혼하자. 그래, 잘 생각했다. 당장 이혼해. 고작 마트나는 주제에 나한테 이혼을 요구해? 어디 잘 사나 보자고. 그렇게 형님과 아주버님은 소송으로 인한 이혼을 하였는데 결과는 혼외자를 만든 형님의 유책 사유였기 때문에 위자료와 함께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한순간에 불륜 저지르고 혼외자까지 만들어 이혼을 당한 사실이 동네에 다 소문이 났죠. 저 의사 보통이 아니래. 어떻게 몇십 년을 그렇게 서방을 속이고 살아?
내가 저 여자 남편네를 잘 알아서 그래. 첫째 며느리 잘 얻었다고 그렇게 난리였는데 뒤통수 제대로 맞았구만. 평생 헌신은 둘째 며느리가 했다고 하던데 이제 남은 건 둘째 며느리네. 그럼 뭐해? 돈 가지고 난리를 쳐서 둘째 며느리도 안 본다 하면서 난리래. 형님은 결국 많은 위자료와 이혼으로 병원의 환자도 끊겼고 결국 폐업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하나 있는 아들마저도 본인 엄마가 그런 비밀을 숨겼다는 것을 알고 큰 충격에 빠져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됐다고 했죠.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되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싹싹 빌며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얘야, 내가 미안했다. 나한테 며느리는 정말 너뿐이었어. 내가 미쳤지. 그럼 불려시한테 속아서 말이야. 아니요, 어머님. 다시는 안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저 이제 저만을 위해 살고 싶어요. 다 걔가 부추긴 거다. 내가 뭘 아는 게 있니? 그냥 걔가 똑똑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해서 말이야. 어머님이 이 큰 집 살림을 이끄셨던 분인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전 어머님한테 당한 수모 못 잊겠네요. 내가 그럼 이제 누굴 믿고 살아가니? 큰아드님도 계시고 윤희 아빠도 있잖아요. 걔네가 너만 해? 너처럼 나한테 안성맞춤인 사람이 어딨다고 그러냐? 애미 너는 착하니까 그냥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양평 땅 너한테 돌려놓을게. 아니요. 전 그냥 욕심 없이 지금처럼 살고 싶네요. 할머니, 그만하세요. 이제 엄마 좀 놔주라고요. 너까지 이럴래? 내가 그래도 네 엄마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했는데 그러니. 특별하게 생각한 게 이런 대접인가요? 매일 딸 손녀라고 그렇게 무시하더니 장손이라고 떠받들던 손자가 남이 되어 기댈 데 없어지니까 이제 와서 엄마한테 엄마밖에 없다고요? 엄마가 마음 돌려 모신다고 해도 결사반대니 그리 아세요. 어려서부터 청 없다니 넌 끝까지 나한테 청이 없구나.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만든 거죠. 곁도 한번 앉아놓고는 이제 와서 정타령. 진짜 우스워요. 이제 엄마 보고 연락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혼자 됐는데 지금 이럴 거야. 애미야, 너 이렇게 모진애였냐? 네, 저도 이제 지쳤네요, 어머님. 어머님 이중성 무섭고 그냥 다 어머님이 뿌린 씨앗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능력 있는 형님 앞에서는 저를 업신여기시더니 참 웃기네요. 걔 비위 맞춰주느라 그랬지. 아니요. 어차피 만약 형님한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어머님은 끝까지 잘못된 걸 모르고 있었겠죠. 그동안 저희 윤희가 딸이라고 그렇게 무시하시면서 차별했는데 이제 어머님한테 실질적으로 윤희 하나만 핏줄이네요. 애미야, 내가 늙어서 주책을 떨었다.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이 노인 한 번만 봐주련. 어머님은 그 후로도 처절하게 용서를 구했지만 다 잃은 상태에서 용서를 구하셨기에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전 어머님에게 전문 요양사를 붙여드리고 신경을 쓰지 않았죠. 그렇게 어머님은 남편에게 제 화를 풀어줄 방법이 없겠냐고 했지만 남편 또한 제가 살아온 세월을 알기에 저를 많이 이해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머님은 마지막에 병원 신세를 지다가 결국 돌아가셨네요. 장례를 치르고 오는데 그래도 좋은 곳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 제 청춘을 함께했던 분이라 그런지 마음이 쓰이고 아팠어요. 그럼에도 후회하지는 않네요. 아마 어머님도 마지막에는 제 심정을 많이 이해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 그때 이후로 늦은 나이에 평생교육원이라는 곳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배우기도 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살았네요.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 남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지는 말자라고 각오하고 살고 있어요. 앞으로의 제가 가는 길이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후회보다는 행복만이 가득하길 바래요. 이 글을 봐주시는 분들도 늘 기쁨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